시간에는 수능 특강 문제를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가 대소 비교 문제인데요. 자, A와 B는 둘 다 0에서 1 사이의 숫자고 A보다는 B가 크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때 A를 밑으로 하는 B의 로그, B를 밑으로 하는 A의 로그, A를 밑으로 하는 A분의 B의 자, 대소를 비교하라. 보통 우리 머릿속에 이렇게 이제 대소 비교를 묻는 문제가 나오면 기본적으로 이제 빼는 게 원칙이죠. 둘을 빼가지고 0보다 크다가 나오면 이제 크다 작다를 판단할 수 있는데 이 로그라고 하는 모양의 특성상 이게 빼는 게 좀 여의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로그의 특성을 우리가 이용을 해가지고 이 크기를 우선 판단을 해보는데요. 예를 들어서 로그의 그래프를 이용하는 방법을 설명드릴게요. 로그의 그래프를 보시면 자 1이라고 하는 여기 X축선상의 점을 지나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것이 Y는 LOG 여기가 AX 이렇게 했을 때 요 A가 1보다 클 때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럼 가만히 보면 여기에 있는 요 X 값들은 1보다 큰 값들이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X를 대입하게 되면 그러면 양수가 나온다라는 그런 뜻인데 1을 기준으로 X가 1보다 크다면 이 Y 로그 값 자체는 양수가 됩니다. 그 다음에 X가 만약에 여기 있다면 이때는 음수가 나오겠죠. 그죠? 그럼 어떤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느냐 하면 A라는 녀석이 밑이 1보다 클 경우에는 이 녀석도 1보다 크면 전체 값은 양수, 1보다 작으면 음수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X에다가 내가 A를 딱 집어넣었을 때 그때 이 함수값은 1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는 우리가 요 로그 값의 크기를 판정을 할 때 자 1을 집어넣으면 0이 되죠. 그 다음에 A 같게 만들어주면 그때 1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점을 두 개 찍어놓고 그럼 만약에 내가 요 X에다가 1과 A의 사이 값을 집어넣으면 0과 1 사이 값이 나오는구나 라는 걸 요 그래프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자주 사용하는 거니까 좀 하나 외워둘 만한 게 뭐냐면 밑과 진수가 모두 1보다 크면 양수, 밑과 진수가 하나가 1보다 자 큰데 다른 하나가 1보다 작으면 그러면 음수로 로그의 값이 결정이 된다. 자, 요 얘기는 이제 밑이 1보다 작은 그래프에서도 그대로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1을 통과하겠죠. 이렇게. 자, 이 그래프가 만약에 밑이 A인 로그 그래프였다면 자, 요 1이라는 값은 언제 만들어집니까? 밑과 진수가 같을 때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여기가 A입니다. 그러니까 요 그래프는 당연히 밑이 1보다 작은 그래프인데 자, 여기에 있는 X 값들을 대입한다면 양수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밑이 1보다 작을 때는 X도 1보다 작으면 그때는 양수가 만들어진다. 자, 그래서 같은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겠죠. 여기. 자, 여기에 있다, 여기에 있다, 여기에 있다를 여러분이 이 A와 X, 밑과 진수의 관계를 보고 대략은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요 A를 밑으로 하는 B의 로그라고 하는 것은 밑이 1보다 작은 로그 그래프에서 A와 B 사이에 있는 값을 우리가 대입했다. 요 X자리에 대입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자, 이 그래프는 이제 이런 형태의 그래프일 테니까 B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확인 한번 해봅시다. 자, 0에서 1까지, 여기까지. 그 다음에 A보다 B가 조금 더 크니까 B는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B는 요 노란 점, 요 점 정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것이고, 이 녀석을 이 그래프에 대입했을 때 얻어지는 값은 요 정도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요 녀석이 LOG A, B가 될 텐데, 이것은 0과 1 사이의 값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얘는 뭘까요? 자, 밑이 같으니까 이것도 한번 해봅시다. A분의 B라고 하는 것은 둘 다 양수이고 A하고 B하고 B가 좀 더 크니까 요 녀석은 1보다 크다예요. 1보다 크다. 그러니까 1보다 조금 더 큰 거니까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요 정도의 값이 나올 텐데 이거 음수죠.
그죠? 그러니까 요거 밑이 지금 1보다 작은 상태에서 진수가 1보다 크게 돼버렸기 때문에 요건 음수다. 그러니까 볼 것도 없죠. 얘는 음수고 얘는 양수니까 얘가 크다 이렇게 판정을 합니다. 그 다음 이 녀석은 이제 밑이 B니까 밑이 B인 그래프를 한 번 더 우리가 그려봅니다. 밑이 B인 그래프도 역시 이런 스타일이겠죠. 이번엔 얘를 갖다가 y는 LOG BX 이렇게 써주시고요. 이렇게 찍으신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B 이렇게 쓰시는 겁니다. 자, 이 그래프에서 A는 어디 있나? A는 여기 있죠, A는. 요 정도. 그럼 A를 한번 집어넣어 보세요. A를 집어넣어 보시면 그 함수 값이 아마도 요 정도 걸리니까 뭐 이쯤 떨어지겠죠, 그죠? 분명한 건 1보다 큰 값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LOG BA인데 요건 1보다 크구나. 얘는 1보다 작구나. 그럼 끝난 거죠. 그럼 이 녀석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이 녀석, 그 다음에 이 녀석. 대소의 순서가 이렇게 그래프를 통해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자, 요 이야기는 사실은 우리가 단조 증가, 단조 감소하면서 자, 단조 증가일 때는 큰 놈 집어넣으면 크게 나와 이런 거 많이 해봤지 않습니까? 자,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로그 그래프에서는 자, 진수가 1일 때는 0이라는 값이 나오고 밑과 진수 같을 때 1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음수 값들이 나오게 되는 그 구조가 어떤 구조인지 그 다음에 1보다 작은 값들이 나오게 되는 그런 진수들은 어디에 있는 건지를 여러분이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소 판정을 하는 방법을 우리가 정리를 해보고 있는 중이고요. 자, 답은 결정이 됐죠? 자, 두 번째 문제를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데 역시 대소 판정 문제인데 A, B, C라고 하는 수가 좀 복잡하게 주어졌죠. 자, 이런 숫자들의 크기를 우리가 어떻게 판정할 것인가? 우선 이 녀석부터 한번 관찰해 볼까요? 요거 이제 요 지수가 로그로 되어 있는 건데 요거 잠깐만 좀 우리 복습 한번 합시다. 여러분이 이제 로그 처음 배우실 때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로그를 배운 겁니다. 자, 2의 몇 제곱이 4가 나왔다. 뻔하죠. 이 네모 2거든요. 자, 2의 몇 제곱이 2가 나왔다. 1이죠. 근데 얘가 3이 나왔다. 그럼 네모는 뭐죠? 그럼 이러면 좀 난감해지는 겁니다. 그죠? 2를 몇 제곱해야 3이 되나? 저런 거 없는 거 아닌가? 아니죠. 있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분수지수도 배우고 다 배웠으니까 있다는 건 알아요. 근데 저 수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그럼 이제 3이라는 숫자를 2의 몇 제곱으로 설명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럼 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요? 이 녀석은 뭐다? 정체가 뭐다? 이 녀석은 로그다. 로그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얘를 지칭하는 겁니다. 설명이 좀 필요하다 그랬죠. 3이라는 수였는데 2를 밑으로 내가 바꿔보니 이 지수 부분의 수가 이거였어. 이게 로그입니다. 그러니까 로그. 얘는 로그다. 자, 어떤 로그? 그러면 2를 뭐로 하는? 2를 밑으로 하는 누구의 원래 숫자가 뭐였습니까? 3이라는 수였죠. 그죠? 3의 자, 2를 밑으로 하는 3의 로그야.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네모라는 녀석은 네모는 로그이다. 2를 밑으로 하는 3의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여기에 적합한 새로운 형태의 숫자를 우리가 요 모양을 빌어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죠. 간단하게 여러분 제곱해가지고 2가 되는 수가 초등학교 때 있었습니까? 제곱해서 2 되는 게 초등학생들은 없죠. 그 아이들이 아는 것은 자연수, 기껏해야 분수 정도니까 루트 2라는 수를 모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 사람들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고 자, 우리는 배웠잖아요. 있는 건 알겠는데 그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설명하는 방법. 기존에 알고 있던 수의 형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모양의 어떤 수를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호가 들어가게 된 거죠. 이게 그겁니다. 그럼 결국에는 이렇게 썼으니까 이 네모에다 얘를 집어넣어 보세요. 집어넣어 보시면 결론이 뭐냐? 2에 로그 2, 3. 이건 그냥 3이죠. 3. 얘하고 얘가 같지 않습니까? 그럼 이건 3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누구냐? 4, 4 같으니까 C는 2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이 보시고 바로 알아야 돼요. 이걸 또 그래프 그리고 뭐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정도는 여러분이 바로 체크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로그 정의. 로그를 우리가 처음 배울 때 하던 그런 얘기입니다.
자, 요 A하고 B의 대소를 판정하려고 하는데 4와 25, 요건 서로 이제 어떤 연관성 있는 수는 아니죠. 그죠? 같은 소수의 거듭 제곱으로 나타낼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요건 이제 대략 4의 거듭 제곱과 비교를 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4의 제곱보다는 조금 크고 4의 세제곱보다는 조금 작으니까 이 값은 아마도 2에서 3 사이일 것이다. 뭐 그 정도 우리가 예측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B라는 숫자는 이거보다는 이게 크죠. 밑이 같은 4일 때 그래프상에서 이제 이게 증가하는 함수니까 16보다는 25, 그 다음에 64겠죠? 4의 3승. 요게 3입니다. 3. 얘가 3. 요게 2. 그러니까 2점 얼마 정도? 이렇게 예측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요건 뭐냐 이거죠, 이거. 요거는, 및 변환 공식에 의하면, 뭐 분수 그냥 해도 상관없겠습니다만은, 이거 2의 마이너스 1승, 3의 마이너스 1승으로 우리가 처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하고 요거가 요렇게 로그 연산에 의하면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1로 자, 이 위에 있는 요 진수의 거듭 제곱은 앞으로 그 다음에 요거 밑의 거듭 제곱은 요 분모로 가죠. 근데 사실 같으니까 지금 상쇄돼가지고 1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2를 밑으로 하는 3의 로그니까 대략 요거는 1점 얼마 정도 되는 수라는 걸 대충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정도만 우리가 감 잡고 있어도 답은 나왔죠. 얘는 2고요. 얘는 1점 얼마, 얘는 2점 얼마니까 요렇게 요 순서로 정리가 된다. 자, 같은 로그 관련된 대소 문제였습니다. 자, 조금 어려운 얘기 한번 더 해볼까요? 자, 3번 문제를 한번 검토해볼게요. 자, 이 문제도 좀 복잡합니다. 2분의 1 곱하기 2의 x 더하기 2의 y. 이게 뭐죠? 요건 또 뭐죠? 2분의 1승 x 플러스 y. 이것의 대소를 판정하라. 자, 문제가 딱 처음 보면 이거 더하기 빼기라든가 이런 연산을 통해 가지고 판정이 안 되는 거라는 걸 여러분이 직감할 수가 있습니다. 뺄 수가 없죠. 이거 연산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연산으로 푸는 게 아니라 다른 어떤 기하학적인 모델이 들어와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기하학적인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대소 판정을 할 때 두 가지 형태가 주로 많이 이용이 됩니다. 그래프에서 기울기를 활용을 해가지고 대소 판정을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곡선의 오목볼록을 이용을 해가지고 대소 판정을 하는 문제가 수능에 빈번하게 출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프의 성질을 정확히 알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집약적으로 이 수능에서는 이 로그 함수에다가 걸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2차 함수가 수능에 직접적으로 출제가 안 되죠. 하지만 2차 함수의 성질, 직선, 1차 함수의 성질 이런 것들을 이 그래프에 다 묶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 지수로그 함수의 문제가 지수로그 함수만 가지고 내는 거냐? 아니다. 함수 전반에 관한 것을 이 예를 통해 가지고 우리한테 물어보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2차 함수는 잘하는데 지수로그는 못해. 이런 건 거짓말이죠. 그 2차 함수를 잘한다는 것은 함수의 성질을 잘한다, 안다는 것은 지수로그를 잘 풀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 그래프에 관련된 문제가 해석이 잘 안 되실 경우에는 1학년 때 배웠던 내용들까지 두루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 문제는 그 두 가지 기울기와 곡선의 오목볼록, 이제 요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두 가지 중에 곡선의 요철을 이용하는 패턴의 문제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한테 어떤 그래프가 하나 주어졌는데요. 그 그래프가 이렇게 위로 볼록한 그래프의 모양을 띱니다. 뭐 로그일 수도 있고요. 2차 함수일 수도 있고요. 증가 감소와는 관련이 없고요. 오목볼록. 자, 위로 볼록한 함수라고 하는 것은 곡선 선상에 두 점을 잡았을 때 이 두 점이 자, 선분으로 쫙 이어주게 되면 이 선분이 곡선 아래로 오기 때문에 위로 볼록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반대로 아래로 볼록하다라고 하는 것은 곡선상의 점을 연결했을 때 그것이 이 곡선보다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것은 아래로 볼록이다. 뭐 위로 오목하기도 하지만은 자,
오목이라는 말은 쓰지 않고 제가 볼록이라고 하는 말로 용어를 통일하겠습니다. 이런 형태가 뭐라고요? 위로 볼록이라고 한다고요. 자, 이런 형태를 우리가 아래로 볼록. 수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이 주어지면 그 상황을 같다 또는 크다 이 두 가지로 딱 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림도 여러분이 이제 이거는 이렇게 수식으로 설명하면 돼 라는 게 나와줘야 돼요. 그게 이제 수학을 하는 거예요. 위로 볼록한 걸 그럼 이걸 그림인데 수식으로 어떻게 하느냐. 자, 이게 함수의 그래프니까 x축이 뭐 이쯤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고요. 여기를 여러분이 A 그러세요. A. 여기를 B. 그럼 이 함수의 이름이 몰라요. 그냥 fx. 자, 요 높이가 fa. 자, 요 높이가 fb 정도가 될 겁니다. 이렇게 가서 fb. 보통의 경우에 뭐 여러 가지 위치를 우리가 선정할 수도 있겠지만 가장 쉬운 게 중점이니까 A와 B 사이에 중점을 잡는데 중점은 바로 A, B를 더해가지고 2로 나눈 값 요게 되겠죠. 그럼 중점에서의 이 함수값과 자, 요 선분과 만난 점 중에 당연히 위로 볼록이니까 요 녀석이 요 녀석보다 위에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될 겁니다. 그럼 요 녀석의 높이는 우리가 뭐로 설명합니까? 함수값으로 설명을 하죠. 요 녀석의 높이는 f 2분의 a 플러스 b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얘는 뭘까요? 자, 이거는 이렇게 이해하시는 겁니다. 이 중점이니까 이렇게 네, 닮음을 잠깐 머릿속에 이렇게 기억을 해보세요. 닮음. 자, 요렇게 이어주면 이게 직각 삼각형이 만들어지고요. 이게 중점이 되죠. 그죠? 그죠? 여기가 중점이니까 요것도 중점이 될 겁니다. 맞죠? 요렇게. 그러니까 요걸 요렇게 자, 잘라가지고 높이를 계산해 보게 되면 요 높이도 서로 같을 거다. 이렇게 될 겁니다. 이게 같다는 건 아니고요. 여기 짝대기 하나 더 그립시다. 짝대기 3개. 자, 이렇게 되면 요 점의 높이는 FA와 FB 사이의 정 가운데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 값과 이 값의 정 가운데니까 우리가 중점 구하시면 되죠. 그죠? 그럼 FA 플러스 FB 나누기 2. 그러니까 지금은 누가 누구보다 크냐면 요거보다 요게 더 위쪽에 있다. 그러니까 y는 fx라는 함수 이거가 a, b라는 어떤 구간에서 위로 볼록이다. 이 이야기는 f 2분의 a 플러스 b라고 하는 중점에서의 함수값이 함수값의 중점. 자, 기하학적으로 이해하세요. 함수값의 중점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함수값의 중점보다 위로 올라가 있다. 이렇게요. 그죠? 이게 는이 되면 직선이 되는 거예요. 는이 되면 직선. 그러니까 위로 볼록이니까 얘가 얘보다 크다.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그래프가 위로 볼록이다. 라고 하는 걸 설명하는 형태가 되겠죠. 요건 이제 반대로 가면 되는 겁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반대로. 자, 이거는 이제 아래로 볼록. 요 두 번째 그래프는 이제 아래로 볼록인데 아래로 볼록 이렇게 하게 되면 요것은 2분의 a 플러스 b 그 다음에 fa 플러스 fb 나누기 이번엔 반대로 가겠죠. 그죠? 이렇게 될 겁니다. 이게 아래로 볼록. 자, 위로 볼록과 아래로 볼록을 판정하는 이런 방법이 있고요. 자, 또 하나가 더 있는데 자, 이거는 요 그래프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자, 아래로 볼록이다라고 하는 거, 위로 볼록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부등식을 가지고 처리를 할 수도 있고 다른 방법으로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자, 곡선 선상에 세 점을 잡아요. A,
B, C 이렇게. 그러면 A와 B를 이었을 때 B와 C를 이었을 때 C와 A는 삼각형 형태가 되죠. 그럼 여러분이 여기서 이제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AB를 잇는 직선의 기울기하고 AC를 잇는 직선의 기울기가 AC가 더 이렇게 큽니다. 항상 위로 볼록인 그래프, 아래로 볼록이죠 지금은.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를 그려보다 보면 요 기울기가 자 A는 고정시키고요. 얘는 고정시키시고 그 다음에 요 두 개를 갖다 우리가 비교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X축 선상에서 A점의 좌표, B점의 좌표, C점의 좌표를 이제 이렇게 순서대로 A, B, C라고 할 때 AB를 연결한 기울기와 AC를 연결한 기울기가 누가 더 크다? AC. 먼 게 더 크다. 이렇게. 예. A, C. A, B부터 쓸까요? A, B의 기울기. 요거하고 AC의 기울기. 요것이 요렇게. 요게 이제 뭡니까? 아래로 볼록일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럼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렇게 쓰겠죠. FB-FA 나누기 B-A. 요게 이제 X값의 차, Y값의 차니까 요렇게. 그 다음에 FC-FA 나누기 C-A. 이게 이렇게 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Y는 FX가 요게 아래로 볼록이다. 이걸 뜻하는 부등식이 요런 부등식도 있죠. 그러니까 요런 것도 있고 요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자주 사용되는 게 요 두 가지인데 요 문제만큼은 요걸 사용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모양은 이제 이 식의 꼴을 보고 기억하시는데요. 요건 중간에 이제 함수값의 차, x값의 차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죠. 그죠? 식의 구성이 조금 얘랑 달라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2분의 a 플러스 b, 2분의 fa, fb라고 하는 이런 형식인데 그대로 이제 집어넣으시면 끝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이 아래로 볼록을 아래로 볼록을 설명하는 그런 방법이 자, 요런 기울기를 이용하는 방법 이거하고 그 다음에 곡선의 그 중점을 잡아가지고 함수값을 비교하는 이런 방법 이 두 가지 형식이 있다. 물론 이제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은 서로 이제 맞보는 거니까 부등호 방향이 바뀌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로 볼록일 때는 이렇게 된다. 자,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럼 이 문제는 어떤 함수를 가지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면 구조를 보면은요, 이건 지수함수꼴이죠. 2의 x승이라는 지수함수꼴. 그러니까 이 지수함수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생겼죠. 이게 지금 보면 아래로 볼록하면서 증가하는 형식으로 주어지는 그래프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다가 x를 잡을게요. 여기다가 y를 잡고요. 그러면 요 두 점이 연결된 게 이렇게 요 곡선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이게 아래로 볼록인 거죠. 중점을 잡아서 요 위치 2분의 x 플러스 y에서 함수값을 계산해 보시게 되면 2분의 x 플러스 y를 대입한 값은 이렇게 되겠죠. 2의 2분의 x 플러스 y 승. 그죠? 요게 요겁니다. 요 높이. 그 다음에 요 높이는 자, 요것은 2의 x승과 2의 y승의 정 가운데니까 이렇게 되는데 지금은 이런 관계가 성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게 모양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왼쪽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요것이 오른쪽에 있는 거고요. 지금 그래서 요 녀석과 요 녀석의 대소를 비교하라 라고 했을 때 요 그래프를 이용해서 이렇게 판정을 할 수가 있다. 자, 조금 어렵죠. 이 오목볼록과 증감 또는 뭐 대칭성을 이용하는 문제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지수함수, 로그함수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들 그것들하고 이제 함수의 일반적인 이론들이 결합을 해가지고 문제가 나오는 거니까 지수함수만 계속 쳐다보고 있다고 해가지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함수들의 성질들을 여러분이 두루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자, 다음에 이제 지수 로그 방정식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